자, 이어서 확통 12번부터 해보면 되겠지? 확통에서 우리가 처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경순조죠. 경순조. 경순조는 우리 쌤이 누차 강조하지만 일단 분류가 핵심이고 수능에 나오는 문제 중에 이제 경순조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류를 1차 분류를 주고 나열하는 과정에서 2차 분류를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중간중간 여러 번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경우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요걸 잘해야 되고 우리가 연습하는 건 주로 이제 이걸 연습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연습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 유형은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철저히 암기. 기본 유형. 우리 기본 유형 한번 쭉 정리해 봅시다. 기본 유형 1번. 자,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점검해 봐. 1번 문제는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이렇게.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한다? 묶어서 전체 배열 자리 교체.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빼면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를 우선 배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로 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하지 말라는데 죽어도 그렇게 하지 또. 도형 만들기. 자, 도형 만들기는 삼각형이든 원이든 뭐 선분이든 뭐든 간에 그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몇 개 필요한지를 설정하고 불가능한 경우를 빼준다. 포인트는 늘 뭐다? 불가능한 경우를 빼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색칠하기. 색칠하기 문제가 나오면 닥치고 수용도를 그린다. 이렇게 했다. 실수를 유발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수용도를 그리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사건에 대한 얘기. 여사건은 우리 언제 쓴다? 이건 정리하고 갈까? 여사건 언제 쓴다? 여사건 당연히 분류에 뭐가 많을 때? 분류의 경우가 많을 때 쓰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분류의 경우가 많은 건 나열을 해보고 분류를 해보면 아는데 유독 두 가지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고민 안 하고 여사건을 쓰기도 하지. 첫 번째가 바로 뭐고? 적어도. 그죠? 적어도가 나오면 우리 여사건을 쓰고 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 부정형. 부정형의 경우의 수. 뭐뭐가 아닌 경우의 수, 뭐뭐가 아닐 확률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여사건을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 화살표의 개수를 세는 것과 같다. 이렇게 쌤이 설명을 했었는데 이 중에 함수의 개수에서 되게 핫한 유형 있지 우리한테. 쌤이 늘 강조하는 거 뭐죠? 치역의 개수. 자,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핫하지. 치역의 개수도 뭘로 푼다고 우리가 설명했었지, 쌤이? 치역의 개수도 뭘로 푼다? 여사건을 이용해서 푼다. 이런 연습을 했었고 얘가 이번에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나왔었다고 했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진표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대진표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지 뭐. A하고 B가 겨루는 것과 B하고 A가 겨루는 게 같다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순열. 원순열 어떻게 푸는 거다? 회전 시에 동일한 모양이 나오면 원순열이다. 고정 배치 후 나머지 배열.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어. 공식 이상하게 어설픈 거 암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은 팩토리얼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 친구 있죠, 친구. 우리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과 같은 유형인 거 뭐 있어? 순서가 정해진 배열. 누구는 누구 앞에, 누구는 누구 뒤에. 그죠?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 나오면 정해진 순서는 같은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다. 그죠? 자, 그 다음
물론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에서 파생된 거긴 한데 유형 중에 우리 최단거리 유형이 있지. 이렇게 그죠? 최단거리 유형 중에서 우리가 암기해줘야 되는 게 세 가지 유형이 또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장애물. 장애물 있는 건 어렵지 않다. 그냥 건너가면 그만이니까.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이거 기억나? 되돌아오기. 기억납니까? 되돌아오는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지? 그렇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기로 했죠. 하나 더 있어. 하나 뭐냐면 이거.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횟수. A부터 B까지 가는데 운동 방향이 3번 변한다. 4번 변한다. 자, 요거 본 적 있지, 그지? 요건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지? 요거 어떻게 풀기로 했나? 요거 기억 안 나나?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거? 기억나야 돼요. 중복조합으로 풀기로 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풀기로 했다. 유형적으로 기억을 좀 해놔야 돼. 마지막 10번. 그래서 마지막 10번이 중복조합이야. 자, 중복조합은 뒤에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에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되겠지? 됐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를 보면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밑줄 그어야 되고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데 가를 보니까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해라. 그리고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해라. 분류의 기준이 나와 있지 지금.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홀수는 선택을 안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선택하든지 짝수는 선택을 안 하든지 아니면 선택을 할 거면 2번 선택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일단 첫 번째에서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홀수가 있고 여기 짝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1차 분류가 되는 거지. 보세요. 홀수를 아예 사용하지 말던가. 그럼 짝수가 5번 나와야 되거든? 총 5자리 만든다고 했으니까 불가능하지. 왜? 짝수는 선택하지 않던지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면 몇 번 선택하래? 2번 선택하라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2를 선택하면 2, 2번 선택하라는 얘기야. 4를 선택하면 4, 4. 6을 선택하면 6, 6. 2번 선택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2번씩 선택해서 어떻게 5번이 돼? 그래서 홀수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1차 분류에서 이런 걸 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는 한 번 쓰이거나 그럼 짝수는 몇 번 쓰이면 되는 거야? 2번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 2번이 사실적으로 몇 번이 될 테니까? 4번이 될 테니까. 지금 이런 얘기인 거지. 맞죠? 아니면 홀수가 몇 번 쓰이거나 홀수가 3번 쓰이고 짝수가 한 번만 쓰이면 되지. 그 한 번은 몇 번 쓸 거기 때문에 2번 쓸 거기 때문에 총 5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1차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는 오케이? 이런 문제 스타일이다. 이게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죠. 최근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자, 하나 넘겨볼까? 자, 하나 넘겨보세요. 13번 볼게요. 자, 13번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중복조합은 크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퀄 별 구조를 제시하는 형태. 이걸 제시하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설명해주면 우리가 이 상황 설명된 녀석을 요 구조로 변경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두 가지 다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 여기 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퀄 별 구조는 요거 이건 당연히 정답이 뭐야 그냥? 4H 별인 거고 여기에 A, B, C, D의 단서가 붙으면 이제 여기 중에서 단서들을 쓰면 되지.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는 거 뭐 A, B, C, D 중에 A가 아니라 뭐 2A라든지 3A라든지 아니면 저 중에 뭐 홀수가 있다든지 짝수가 있다든지 이런 구조 중에서는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조건이 달리는 형태의 문제들은 전부 다 어떤 형태를 띈다? 노가다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런 얘기야.
실제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하게 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집어넣고 풀게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여기 상황 설명을 해주고 나서 요 구조로 바꾸는 문제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 요거. 자, 보세요. 빵 5개, 우유 5개. 이걸 3사람한테 준다. 근데 이 빵 5개가 어떨 때? 다 똑같은 빵이라서 구분이 가지 않을 때. 그때가 중복조합의 시그널인 거야. 빵 5개가 모두 다 달라. A, B, C, D, 이 빵이야. 근데 3명한테 준대. 그럼 당연히 5C3 곱하기 3팩이지. 5개 중에 3개 골라서 3명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 이 5개의 빵이 모두 어떻다면? 똑같다면 3H5가 되는 거예요. 3명이 먹는 빵이 5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네들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를테면 5빵빵, 4일빵 이런 게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이게 바로 중복조합으로 변경해주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도 봐봐. 보면 3명의 학생 A, B, C가 있어. 자, 3명의 학생 A, B, C가 이렇게 있대. 근데 뭐래? 같은 이거 봐. 이렇게 딱 준다니까, 기출문제가. 같은 종류의 사탕 6개. 그러면 우리 이걸 빨리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같은 종류의 사탕 6개니까 A를 6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이 또 5개? 그럼 B를 5개 쓰는 거지. 이걸 얘네들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중복조합이라고 바로 읽자마자 느낌이 오는 거야. 중복조합이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보니까 학생 A가 받는 사탕의 개수는 1 이상이다. 아, 사탕의 개수. 일단 얘부터 줄 건데, 요거. A부터 줄 건데 A는 이렇게 된대. 그럼 원래는 3H6인데 하나 있으니까 3H5겠네. 요런 얘기. 그 다음 B가 받는 초콜릿. 이번엔 얘를 줄 건데 얘는 또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대. 그럼 원래는 3H5인데 하나 갔으니까 3H4. 그런데 뭐래, 문제에서 다 조건을 보니까 C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 개수의 합은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얘가 받는 사탕의 개수와 초콜릿의 개수는 합했더니 1 이상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초콜릿을 1개 이상 받던가, 또는 얘를 1개 이상 받던가,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치?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받는 얘와 얘의 합이 1개 이상이래. 그러면 여기 얘를 봐봐. 얘를 이렇게 하는 걸 모르면 하면 돼.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A, B 이렇게 놓고, 어차피 A 하나는 얘한테 갔고 B 하나는 얘한테 갔잖아. 그럼 지금 A는 5개 남고 B는 4개 남았잖아. 그럼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이렇단 얘기네. 그죠? 근데 이게 5, 4만 되는 게 아니라 1개 이상이면 되니까 5, 3, 5, 2, 5, 1, 5빵 다 되는 거지. 경우가 엄청 많죠? 뭘 쓴다? 여사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중복조합 구조인데 여사건을 냈구나. 결국 뭐만 빼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얘네 둘이 빵빵인 것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하나는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사건을 말하는 거야. 좋은 문제죠.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 됐죠? 이렇게 해서 경순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정리해봐요. 물론 여기 있는 경순조는 우리 그 약점통달 교재에 보면 경순조 파트는 2문제씩 넣어놨어. 이쪽 파트 하나, 중복조합 파트 하나. 이렇게 2문제를 한 세트로 해서 수능 때까지 계속 연습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뭔가 패턴을 하나 딱 정리했다고 해서 바로 딱 맞추는 게 아니잖아, 이 경순조는. 그지?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확률 쪽으로 한번 넣어보죠. 봅시다. 14번 볼게요. 자, 14번에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우리 확률은 3개의 파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하나는 확률의 정의 파트, 그리고 하나는 확률의 계산 파트인데, 확률의 계산 파트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 자,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고, 거기 지금 14번에 보면은
14번하고 15번하고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14번 먼저 한번 봅시다. 한 개의 동전을 7번을 던질 때 7번을 던질 때 7번을 던진데 무슨 시그널이지? 독립시행의 시그널이죠. 7번. 이거 시행 횟수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15번에 있는 조건 방률도 한번 봅시다. 조건 방률 문제를 보면은 조건 방률 문제 끝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표현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눈치를 채야 된다. 조건 방률은 이런 표현, 그리고 독립시행은 시행 횟수가 많은 거, 요걸 가지고 일단 눈치를 먼저 채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가면 되는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하고 갈게. 보자. 조건 방률 문제가 나올 때는 쌤이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먼저 표현을 해놓고 나서 연산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확률을 구하는데 문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조건이 나올 거예요. 뭐뭐일 때라고 하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분모의 조건을 쓰고 분자의 주인공인데 조건을 만족하는 주인공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꼭 쓰세요. 왜냐면 이렇게 안 쓰다가 이거 좀 공부 좀 하는 놈들이 조건 방률을 풀어야 되는 문제를 곱셈 정리로 풀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자기는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논리가 맞았다고 우겨. 꽤 많아. 그래서 조건 방률 뭐뭐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조건 방률이 아닌 문제도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냐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보면 모양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인데 조건 방률이 아닌 문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꼭 해보는 연습을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에서 쌤이 했던 얘기는 독립시행 우리 연산할 때 이렇게 하잖아.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해당 확률 이렇게 하는 거죠. 독립시행의 핵심은 얘지, 얘. 경우의 수. 여기서 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NCR로 국한 짓지 마라. 그죠? NCR로 표현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요 앞자리에 경우의 수가 온다는 걸 기억해야지 요 앞자리에 NCR이 온다는 걸 기억하면 막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국한 짓지는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확률의 조건 방률과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 중에서 14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라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7번을 던진대.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었거든? 학생들이. 7번을 던졌는데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대. 그럼 일단 1차 분류가 걸렸지. 앞면이 3번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얘를 빨리 뭐라고 써줘야 돼?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 이렇게 보면 3번 이상이니까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1차 분류가 된 거야. 근데 이 1차 분류에 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지. 우린 이게 있다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는다 그랬지?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읽는 거라 그랬지.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웃기고 있네. 있다. 몇 번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앞면이 3번이 나올 건데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2번이 연속한 거야. 3번이 연속한 거야. 2차 분류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앞면이 4번이 나왔다고? 근데 연속하는 경우가 있대요. 2번이 연속했다는 거야. 3번이 연속했다는 거야. 4번 다 연속했다는 거야. 2차 분류까지 가보면 여기가 너무 많거든. 그죠? 너무 많다고? 그럼 빨리 뭐 생각한다고? 6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런 2차 분류까지 가보고 이거 너무 많네. 6건을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는 걸 빼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돼. 풀이는. 그래서 1차 분류가 나오면서도 독립시행과 연관지었던 문제라 되게 좋았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15번은 요것도 조건 방률과 독립시행을 합쳐놓은 문제인데 요거는 풀어보세요. 정리 다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내용 정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독립의 정의. 자, 독립에 대한 건데 안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기출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오면 또 생각보다 많이 틀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자, 문제를 푸는데 독립이라는 말이 시험지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옆에다 써놓는다. A 교집합 B의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과 같다로 이렇게 써놓고, 이걸 적어놔. 무조건 이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는데, 우리의 작전은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왜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냐면은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각각 다 찾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오늘 우리 이 티칭북 요약하는 요 교재에 그 해설지가 나갈 거거든? 해설지에 이게 16번일 거 아니야? 해설지 16번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과연 생각할 수가 있는지. 생각할 수 없어. 풀이가 별로 안 좋아, 16번이. 그래서 쌤이 요거는 풀어주는 거니까 보세요. 16번을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래 어떻게 풀이 안전하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끊어. 거기서 끊어. 그리고 빨리 A를 쓰는 거야. 구체적으로 상황을 다 써. A는 홀수가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1, 3, 5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우리 옆에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네.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겠지. 6개 중에 3개니까.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 6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M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근데 봐봐라. 내가 여기다가 B사건을 적으려고 하는데 B사건 정의가 안 되죠. M이 뭔지를 모르니까. 바로 그거야. 그럼 M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다 쓴다고요. M이 뭐일 때부터? 1일 때부터 쓰는 거야. 이렇게. M이 만약에 1이야. 그럼 B가 뭐가 돼? 1이 되겠지? 약수니까. M이 만약에 2면 B는 뭐가 된다? 1하고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다 적는 거예요. 귀찮아도 적어야 됩니다. 이 독립 문제는. 자, 그럼 한번 하나만 확인해보자. 하나만. 보세요. 만약에 B가 1이야. M이 1이 돼가지고 B가 1이 됐어. 그러면 PB는 얼마입니까? 얘는 6분의 1이겠지?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지? A 교집합 B 뭐예요? 1이지, 1. 1. 그러면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얼마지? 6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렇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M이 1일 때는 독립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문제풀이가 귀찮아질 수밖에 없어. 하나씩 다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죠?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래야 안전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까지 자 모두 다 됐고, 그 다음 17번 갈게요. 자, 17번은 통계인데, 사실은 통계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여러 개가 있지만 쌤이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자, 봐봐요. 통계는 여기 밑에다 적을까? 이쪽으로 적을게. 보통 수학 문제들은 문제를 읽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해석해. 그리고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자료, 정보들을 찾아.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도입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풀이해. 이런 과정이잖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근데 통계는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지가 않아. 왜냐? 통계 문제는 전 문항 다 개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1대100 수업에 통계가 없는 거야. 왜냐면 통계는 개념 정리만 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 근데 실제 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잖아? 그러면 아이, 이거 어려운데? 이거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존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이걸 개념에다 반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선생님, 그 문제가 정규분포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정규분포 표가 주어져 있거든. 이게 극단적인 예야. 이 문제가 정규분포인지 몰라도 돼. 정규분포 문제는 뒤에 표가 있어. 정규분포 문제네? 그러면 보자마자 이거 그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문제를 맞추게 돼요. 이런 게 다야. 다. 뭔가 되게 활용되고 이런 게 없어. 단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통계는 쌤이 우리 수업명으로 2476 수업을 할 때 그 통계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수업이 있어.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영상 수업을 꼭 들어보시고 통계 개념 총정리 영상을 꼭 들어보시고 이걸 다 안 듣는다고 해도 이 영상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 쌤이 칠판 한 판으로 통계를 다 정리해 놓은 그 판이 있어. 그걸 꼭 캡처하세요. 알겠지? 그걸 캡처해서 그것만 정리해서 갖고 다녀도 충분해. 알겠죠? 그래서 통계는 이 개념의 틀을 딱 칩처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개념 공부를 해라. 이건 개념 공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문제는 풀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거 통계는 쌤이 최근 기출문제 다 특강으로 정리해서 올려놨잖아. 그치?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17번 확통 빈칸 넣기. 18번. 이렇게. 자, 확통 빈칸 넣기는 우리가 이제 약점 통달에서 자주 만나게 될 테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빈칸 넣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난이도 높은 확통 문제라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확통 문제를 준 것이고 문제에 알려준 빈칸은 이 확통 문제의 뭐다? 정답지, 해설이다 이거지. 그래서 쌤이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해. 두 가지. 확통 빈칸 넣기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문제집, 수학 문제집의 해설은 처음 부분이 중요하거든. 처음 부분에 몇 줄만 읽으면 우리 풀이의 방향성을 아니까. 그래서 이 빈칸의 도입부, 이 도입부를 구체화시켜라. 여기다가 온 역량을 집중해 줘야 돼. 공을 던지라고 하면 공을, 주사위를 던지라고 하면 주사위를, 구슬을 빼라고 하면 구슬을 다 그려서 도입부를 최대한 구체화해서 내가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이런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할 거고 당연히 개념을 안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지. 수학 문제의 답지를 보는 훈련.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수학생한테 다 질문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답지를 보긴 할 텐데 평상시에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문제 만나면 물론 답지를 안 여는 게 좋지만 답지를 만약에 열게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답지를 봐도 되는데 답지의 해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문제 답지가 시작되는 이 첫 부분에 도대체 이 문제의 어느 부분을 보고 왜 저렇게 시작을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 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왜 이게 넘어가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돼. 이렇게 답지를 보면 답지 봐도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집들을 보면 여기서 여기로 왜 넘어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런 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문제가 구리던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풀이를 강요하는 거지. 해설자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을 내가 모르는 거야. 그 두 가지 요인이거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그건 이제 쌤이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답지를 볼 때 이렇게 답지를 보는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확통 빈칸 넣기는 훈련이 돼. 알겠죠? 이렇게 도입부의 구체화와 답지를 보는 훈련. 우리 요거는 이제 약점 통달에서 계속 할 거야. 알겠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통 모두 다 이제 18번 포인트까지 마치고 우리 이제 수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